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중간선거 이후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217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에 단 한 석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한 미셸 박스틸 의원은 어제 저녁 당선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방 하원의 한인 의원 4명 모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율 65%를 보이는 가운데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르스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베스 후보는 35만 4,948표 52.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카루소 후보는 32만 5,677표 47.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만 9,271표, 득표율은 4.2%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중간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대선 도전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와 관련해서 미래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올 시즌 현재까지 최소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3천 명이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1,3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연휴 동안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권 가격 폭등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는 한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간 지역 등에 강풍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풍 피해 주의가 당부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산불 경보도 발령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풋볼 선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도 체포됐습니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부진한 실적 우려에 약 10,000명을 해고하는 인력 구조 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에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22대 106으로 승리했습니다. 폴 조지가 2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닷새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형 벽화가 내걸리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건조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개표가 78% 완료된 가운데 미셸 박스틸 후보가 9만
6,114표, 득표율 53.8%로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현재 집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LA타임즈, CNN, AP통신 등이 미셸 박스틸 의원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도 성명을 내고 승리 선언을 했고,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권자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연방 하원 재선 이상에 도전했던 영킴 40지구 하원 의원, 미셸 박스틸 45지구 하원 의원, 그리고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뉴저지주의 앤디 킴, 이렇게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 모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카런 베스 후보가 리 카루소 후보에 대한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가 개표가 진행될수록 베스 후보가 격차를 더 벌려가는 트렌드가 이어지어서 베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어제 발표한 LA 시장 선거 최신 개표 결과 카런 베스 후보가 52.2% 득표로 리 카루소 후보 47.8% 득표에 비해서 4.4%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표율은 75.7%로 여전히 4분의 1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예비선거 때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후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LA 시의원 선거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시의원 선거라고 15개 지구가 다 열리는 곳 아닙니다. 3군데가 열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13지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3선을 노리고 있고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A 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녹취록 유출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바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후보라는 점 때문에 이 13지구 시의원 선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가 25,607표, 54.57% 득표를 보이면서 현역 시의원인 미치 오페럴 시의원 21,318표, 45.43%를 득표를 기록하는 오페럴 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고 있던 마르티네즈 후보는 갈수록 표 차이를 벌리면서 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후보는 지난 주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자신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준 13지구 유권자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승리 선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른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비추어 보아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패배 인정을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지역별로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늦은 밤 기준으로 공화당이 연방하원에서 217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에 단 한 석 차로 다가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 의석수는 435석이며 이 가운데 과반 최소 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고 하원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의 원구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 백악관과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분점 통치가 현실화될 공산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하원에서 205석을 확보했고 현재 남은 선거구의 개표 추세로 볼 때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줄 공산이 매우 큰 것입니다.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 의석은 13석이 남았습니다.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한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소속으로 매우 교체해서 입법 움직임과 법안 심의를 주도하게 되고 또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과 측근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임원직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대선 도전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도 발표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권유가 나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 중 한 명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그의 연설은 매우 전문적이고 절제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2016년 대권에 도전해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다 중간선거 전날인 7일에는 15일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라며 출마 선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수성했고 하원의 경우도 공화당이 근소한 의석수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공화당의 성적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선거 승리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활용해 대선 레이스를 치고 나가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애초 전략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다음 달 조지아주 상원 결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기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1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남가주에는 다소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풍속 60마일을 넘는 강풍이 불겠고 이에 따라 LA 카운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수요일 밤 10시까지 강풍주의보, 강풍경보도 발효됩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타아나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화재 위험과 각종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7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55도, 해안 지역은 66도, 5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7도, 낮 최고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오스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시그알라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인까지 차단돼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오스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레인까지 현재 차단돼 있습니다. 다음은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윌밍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10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710번 사우스 방향 105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악지역을 포함한 LA 일부 지역에 산불 위험 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산타아나 강풍이 예보된 가운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산불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가 합쳐져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불씨도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경보는 내일 발령된 상태로 LA 카운티 산악 지역을 비롯해 산타클라리타, 샌프란도밸리, 말리부 해안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플러스 벤츄라 카운티에도 산불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독감과 호흡기 질환인 RSV로 인한 5세 미만 아동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가주 공중보건당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비추면서 어디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은 호흡기 질환이 특히 어린이나 유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가능한 빨리 백신을 맞히고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또 아픈 증후가 있으면 집에 머물기 등과 이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정부 보건당국은 올해 겨울 호흡기 질환의 일종인 RSV와 독감 또 코로나까지 함께 유행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최소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3천 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1,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통상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 한 주간 6,400명 이상의 독감으로 입원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 중 5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0년 이후 독감 시즌 초반 가장 높은 입원율이라고 CDC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CDC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로메로 박사는 현재 인플루엔자가 가장 흔한 것 AH3N2형이 흔한 것으로 보이고 노인과 아이들에게 독감 현상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첫 주 노인 10만 명 중 11명이 독감으로 입원했고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10만 명 중 10명이 독감으로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연령대 입원율은 전국 입원율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푸드 스탬프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이 한인들의 푸드 스탬프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효로 기자입니다.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가게 살림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한인들의 푸드 스탬프 신청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LA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드 스탬프 대상 자격 조건이나 구비 서류 등을 잘 몰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일을 여러 번에 걸쳐 하는 등 불편이 늘고 있다고 LA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베네피스 캐리라고 해서 원래는 이 캘프레시 베네핏 이 푸드 스탬프를 각 카운티 주정부 그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베네피스 캐리라는 웹사이트로 주정부 전체가 다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 오히려 인터넷을 쓰는 분들한테는 더 쉬워졌는데 이제 인터넷을 잘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 신청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합법 거주자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7,667달러 이하,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23,803달러 이하,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29,939달러 이하,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36,075달러 이하로 은행 계좌에 2,000달러 이하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업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지금 잡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뭐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에 해당될 거로 생각이 되고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웰페어 타시거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오시고 또 젊은 층이나 비교적 좀 장년층에 속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이제 잡을 잃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운전면허증과 거주증명 서류, 여권과 영주권 등 신분증명 서류, 세금 보고와 페이스톱, SSI 웰페어 편지 등 수입 증명 서류,
그리고 60세 이상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고지서 등입니다. 푸드 스탬프 신청 희망자는 LA 한인의 이메일 info@kafla.org 혹은 전화 2113-999-4932번으로 연락해 신청 대행 서비스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LA 한인의 사무국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지금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한인분들 여행 계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 편수가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국내선,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땡스기빙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땡스기빙 연휴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타주 여행이나 모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항공권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행 비용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 11월 땡스기빙 연휴 기간부터 시작되는 올 연말연시 항공권 가격은 최소 20에서 30% 이상 인상된 상황입니다. 타운 내 관광사들은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맞는 연말 연휴이다 보니 지난 수년간 연말 연휴 여행을 자제했던 주민들의 보복 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권 수요가 폭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항공사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수년간 움츠러들어 제대로 이익 창출이 되지 않다 보니 항공기 운항편이 줄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됐다 해도 아직 항공권 운항이 코로나 이전처럼 완전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폭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항공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여행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행 항공 편수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콜로나 이런 사람들의 인력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기장이 없다던가 백여지 크레인 이런 사람일 수가 없다던가 이런 이유로 캔슬되는 케이스들이 발생이 되네요. 부족한 항공사 인력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건도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연휴 여행 심리를 잡아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내선은 물론 한국행 항공권 가격도 연말 큰 폭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여행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인 12월 중순 가격은 20에서 30%가 폭증했습니다.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입니다. 12월 달에도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좀 조용해집니다. 12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좀 복잡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자리나 좀 달라지죠. 예약 문의라든지 또는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타운 관광사들은 서둘러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 그나마 항공권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여행 계획이 잡혔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해 LA경찰국 LAPD 경관들이 경비한 교통위반 차량이나 또 보행자를 멈춰 세워 단속하는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가 LAPD의 통계치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올 한 해 동안 경미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교통단속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 LAPD 경관들은 경미한 교통위반 차량이나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LA경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흑인을 비롯한 라틴계 주민들이 LAPD 경관들의 교통단속이 불공평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전체 단속 중에 경미한 교통위반 단속 사례는 전체 12%에 불과했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21%나 차지한 것으로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했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들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 학년도에 등록한 미국 내 외국 유학생은 전년도 91만여 명보다 3.8%가 늘어난 94만 8,5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등록 유학생 수는 26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2년 만에 유학생 수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세 뿌리 교육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이상 대면 교육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한글 학교와 학생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미주 한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2세 뿌리 교육의 양과 질 복원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교계, 한글 학교 그리고 기업이 모두 손잡고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남가주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한글 학교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회복세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한글 학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30%가량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한글 학교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학교 재학생 수와 교사 수 역시 준 상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LA 사무소 문을 닫았던 한미 특수교육센터가 LA 케어와의 협업을 통해 다시 LA 사무소를 재개관했습니다. 오픈하우스 기자회견을 어제 연 한미 특수교육센터와 LA 케어의 협업을 기념하는 시간도 어제는 함께 가지기도 했습니다. 로라장 소장은 팬데믹 동안에 사무소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LA 지역 발달 장애 아동을 돕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LA 케어 측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훌륭한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줘 더 많은 발달 장애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LA 케어 커뮤니티 센터 안에 LA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미 특수교육센터 새로운 LA 사무소는 1233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있습니다. 1233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562-926-2040 562-926-2040번으로 전화하셔서 2040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60명에 달하는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7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한인 성씨로 추정해온 이 한인 합격자 수는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합격자 4.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이 같은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뉴욕 등에 비교하면 낮고 플로리다와 비교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0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개솔린 가격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49.3센트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0.9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38.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 분석업체 가스버디 측은 최근 개솔린 가격이 조금 상승한 이후 또 전국 평균 가격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대다수 주들에서 가격이 하락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그레이레이크 주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 주에서 정유소 상황 개선으로 갤런당 최대 25센트 가격이 하락했고 지난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진 것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는 7% 미만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둔화가 발표된 이후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이자가 7.22%에서 6.62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팬데믹이 시작됐을 당시에 기록했던 하락폭과 일치할 정도의 큰 폭이지만 급격한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보다는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모기지 뉴스데일리 측은 이 같은 추세의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달 CPI 지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연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물가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생산자 물가지수 10월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8%가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고
지난 9월 상승률은 8.4%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하회한 0.2%였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는 통상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난 것을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조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아마존이 실적 부진 우려에 결국 인력 구조 조정의 칼을 빼들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총 150만 명으로 감축 대상은 전체의 1%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입니다. 아마존이 고용 중단에 이어 인력 감축에까지 나선 것은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 think dark times in tech. We're seeing it at Amazon, Apple, Microsoft, and others. The clock struck midnight on hypergrowth. And now you're seeing the cuts across the board.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4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현지 시간 14일 방영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있지 않더라도 곧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고 현금을 손에 들고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중대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해결과 정치지형 통합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 165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산을 가진 베이조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월마트가 약국 처방을 통해 판매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피해에 대해서 주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월마트는 제안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CVS 헬스와 월그린이 각각 50억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은 것으로 31억 달러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거래는 주 법무장관 그룹과의 협상 결과로 나온 것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CVS와 월그린과의 거래 역시 완료되기 전 주 및 지방정부에 의해 먼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월마트 계획은 43개 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식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약국들은 지난 20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사망과 관련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전염병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제약회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자들과 힘을 합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서 지난 13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대학팀 미식축구 선수 3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학생 2명이 부상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경찰은 버지니아대 주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22살의 용의자 크리스토퍼 다넬 존스 주니어를 체포해서 2급 살인과 총기 사용 흉악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대 학생인 용의자는 한때 미식축구팀에서 뛰었지만 1년 넘게 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중상이고 1명은 경상이며 아직은 범행 동기를 포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13일 오후 10시 30분경 버지니아대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곧 이어 학생 전체에게 긴급 대피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경찰은 13일부터 현장을 차단하고 범인을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제이 레노 씨가 자동차 화재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택 차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동차에서 불이 나면서 얼굴을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때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라고 레노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병원에서는 일단 제이 레노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어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희귀 차량을 수집하고 있는 레노는 개인 차고에 5천만 달러치의 자동차 180대, 오토바이 160대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샌들이 미국 경매에서 21만 8,750달러에 팔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샌들은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즐겨 신던 갈색 버겐스탁 샌들입니다.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렸던 옥션 경매에서 이 금액에 낙찰돼 샌들 부문 경매 최고 판매가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주최 측은 당초 낙찰가를 6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샌들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팔린 것이고 이 스티브 잡스의 샌들을 구매한 사람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나치게 빠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후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인계의 JP모건으로 불렸던 뱅크먼 프리드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하던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더 빈틈없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위험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파산 신청 이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힌 바 있고 취재진이나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동안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FTX가 고객 돈을 빼내 계열 투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를 지원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로 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대규모 마진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큰 규모였고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이 매우 상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또 다른 대형 거래소 FTX발 위기로 가상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오칭펑 바이낸스 CEO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 위기 확산에 대해 일부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TX 위기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타격을 받고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TX발 위기 확산으로 부실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최고 경영자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FTX는 고객 예치금 등의 이 많은 돈을 위험 투자 전문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 등에 지원하다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 상태이며 글로벌 15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은 전날 32만 개의 이더리움이 이 비슷한 규모의 게이트.io 거래소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져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가 고객 자금 인출에 대비한 준비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처럼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휴스턴을 122대 106으로 꺾었습니다.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29분 동안 22득점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LA 클리퍼스 어제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르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한데 또 카와이 레너드가 아직 부상 중이라는 것이 걸림돌이긴 합니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하에는 손흥민 선수의 대형 사진이 걸리면서 월드컵에서 주목받는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자 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 분위기는 도하 시내 곳곳에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팀 숙소가 있는 도하 중심가에는 손흥민 선수의 대형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카타르에 한국 교민들이 약 2,000명 정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해서 저희 교민들이 많은 응원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8개의 경기장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까닭에 경기하는 날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는 큽니다. 카타르의 면적은 경기도와 서울 크기, 도하만 보면 서울 강남 3구 정도의 크기입니다. 때문에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한 가장 작은 나라로도 기록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한편 한국 선수팀의 월드컵 본선 2차전 상대인 아프리카의 검은별 가나가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르투갈 호날두는 최근에 구단을 비난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맨유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가나가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 출신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와 잉글랜드 출신 수비수 타리크 램프티 등 귀화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26명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도 감독은 가나는 어느 팀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도 상대별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Like I said before, we have to take step by step. Versus the first match, could be very crucial. So we do our best to win against Portugal. It will be very, very difficult, but it's possible. And I'm confident with the squad that we can do it. 그러면서 조세 페인트실과 제프르 슐룹 등 주요 선수들이 제외됐다는 자국 내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very unfair if you don't know the whole story to talk about it. This is very unfair. The whole story. So you tell me what is going on with you and your wife at home. Why should I do this? You know, it's... 여기에 주전으로 나서는 골키퍼 2명이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빠진 건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가나를 잡아야 하는 우리로선 뜻밖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는 1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스위스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의 공격 해기자 손흥민의 팀 동료인 벤탄쿠르와 리버풀의 누니에스는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